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은 2020년 6월 지방직 9급 건축 계획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었게 나왔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평이죠. 여러분들의 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지난번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위주로만 암기형으로 나갔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변형을 좀 했고요. 그리고 건축 계획적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잘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중간중간에 함정도 많이 파놨었고요. 자,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많이 되신 분들은 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 미술관 출입구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에 일반 관람객용과 서비스용 출입구를 분리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설 전시장과 특별 전시장은 입구를 같이 사용한다. 요 부분이 틀렸죠. 결국 동선 계획인데, 자, 결국 상설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적용을 하는, 즉 쓰는 전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시점, 즉 어떠한 해당 내용이 발생했을 때 쓰는 특별 시점의 동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쓰는 어떤 동선과 그 다음에 특별 시점에 쓰는 동선이 서로 겹치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설 전시장과 특별 전시장의 입구를 같이 사용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분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오디토리움 전용 입구나 단체용 입구를 예비로 설치한다. 좋죠? 자, 그 다음에 각 출입구는 방제시설을 필요로 하며 셔터 등을 설치한다. 자, 우리가 지문을 보면 1번, 3번 전부 다 이제 분리 개념이 나오고요. 별도 설치한다, 분리한다. 그리고 2번만 같이 사용한다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동선을 어떤 용도, 목적에 맞게 분리하는 쪽으로 전부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건축 계획적 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자, 건축법 시행령상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아랫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아랫면까지 높이로 한다. 자, 틀렸죠? 윗면부터 윗면이 되겠죠? 윗면부터 윗면이 되겠습니다. 윗면부터 그리고 윗면. 자, 윗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바닥 구조체라고 하는 슬라브, 그죠? 슬라브, 구조체입니다. 슬라브부터 그 다음에 저 위층에 있는 슬라브 윗면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배관이나 그 다음에 최종 바닥 마감이나 우리가 사춤이라고 하는 미장 몰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빼고요. 그거 빼고 윗면 부분부터 윗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번이 명확한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2번,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 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좋고요. 3번, 지하철항의 경사로, 즉 램프는 건축물에 산입하지 않는다. 좋고,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한다. 라는 거. 역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자, 3번 부분 같은 경우는 서고 부분의 건축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도서관의 서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고, 1번 도서 증가에 따른 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번 내화 내진 등을 고려한 구조로서 서가가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3번 도서의 보존을 위해 자연 채광을 하며 기계 환기로 방진, 방습과 함께 세균의 침입을 맞는다. 자, 요 3번의 지문이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고 같은 경우는 자연 채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연 채광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연 채광 안에는 우리가 가시광, 자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파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놈이 변색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자연 채광을 허용하게 되면 이 서고 부분에 보존되어 있는 책이 변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틀렸고요. 근데 뒤쪽 부분에 지문에 나와 있는 기계 환기로 방진, 방습과 함께 세균치를 막는다. 요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기 부분은 크게 기계 환기와
자, 기계환기와 자연환기가 있는데, 자연 쪽으로 맡겨놓게 되면요. 자연 쪽, 즉 밖에 있는 습도나 그 다음에 온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이나 그죠,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서고 부분은 보존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계환기를 쓰게 된다. 자, 그래서 뒷짐으로 맞는 거죠. 3번은 자연 채광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서고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 66건 정도를 보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현대적 학교 운영 방식인 개방형 학교에 대한, 즉 오픈스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 운영 방식이다. 즉 뭐냐면 학급 단위 자체를 부정을 하고요. 한 20에서 30명이 팀티칭 개념으로, 즉 선생님 2명 내지 3명을 갖고 운영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에 30명을 팀피칭 하다 보니까 교사의 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2인 이상의 교사가 협력하는 팀티칭 방식을 적용 부족하다. 팀티칭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게 자, 오픈 스쿨, 즉 개방형 학교다라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공간 계획은 개방화, 대형화, 가변화에 대응할 수 된다. 즉 가변화라고 하는 것은 벽체를 조적으로 그대로 막아두는 것이 아니고 자, 건식 가변 벽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변할 수 있게 상황에 맞춰서 학생의 수요에 맞게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4번 흡음 효과가 있는 바닥재 사용이 요구되며 인공 조명 및 공기 조화 설비가 필요하다. 자, 요 같은 경우는 대형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 교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습을 했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곳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 있고요. 자, 옆에 창문들이 항상 바깥하고 면접해 있는 창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건 대형화가 아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기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개방형 학교 같은 경우는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기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기계적 공기 조화를 실시하게 되어 있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어려웠고 헷갈리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요.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즉 3번을 많이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네. 자, 5번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역, 계단실엔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갖출 것. 그죠? 이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 즉 여기서 말하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피를 하는 곳이라서 불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비상 전원에 의해서 거기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즉 예비 전원에 의해서 켜라. 즉 본전원이 화재에서 끊겼을 경우에도 예비 전원에서 켜라.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 부분 계단실에 실내 접하는 부분은 마감은 난연재로 한다. 여기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 출정이죠. 그죠? 요거는 불연재료가 맞겠죠. 불연재료. 자, 그 다음에 디귿. 계단은 내화 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대로 할 것.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맞고요. 리얼. 출입구의 유노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을 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전에 이제 피난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연다는 말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요 0.9m를 많이 바꿔놨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부분.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은 맞는데, 자, 미음 부분이 왜 틀렸냐 이겁니다. 그죠?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기역, 디귿, 리을. 자, 기역, 디귿, 리을은 맞는데, 미음도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자,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자,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해달라. 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피난 계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피난 계단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특별 피난 계단에는 틀린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전실의 유무입니다. 즉 노대나 부속실의 유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반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출입문이 있고 바로 대피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피난 계단이고요. 자, 그래서 피난 계단에 우리가 실내 쪽에 접해 있는 요 면이라든지 요쪽 면에는 우리가 붙박이 창, 즉 철망이 들어있는 유리라고 하는
망임 유리가 1제곱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를 자,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전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실이 중간에. 그래서 여기로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문이 있습니다. 여기 또 문이 있어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전실이 있더라. 그래서 전실과 여기 기존에 있는 계단실과 그 사이에는 요 붙박이 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 창이. 하지만 자, 요 바깥쪽 실내 부분하고 접해 있는 이 부분에는 자, 붙박이 창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계단,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붙박이 창이 가능. 그죠?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자, 요 연접한 실내와 접한 부분에는 불가능. 그 다음에 자, 부속실과 그 다음에 계단 안쪽 부분에는 가능.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음 부분은 자, 특별 피난 계단 내용이 아니고 피난 계단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기 횟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6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잘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일단 환기 횟수는 공식을 보면 환기 횟수. 자, 문제부터 보면요. 자, 1인당 공급 공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자, 다음과 같은 규모의 실내 공간에 1시간당 필요한 환기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환기 횟수는 실최적분이에요. 실최적분의 자, 환기 소유량 또는 환기 필요량, 환기량 다 똑같은 말이죠. 환기량 또는 환기 필요량, 환기 필요량.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체적이 지금 실용적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00 세제곱미터 분의 자, 그 다음에 환기량은 우리가 자, 이 안에서 환기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 있는 사람이 자,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또는 소유 공기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원이 500명이고요. 500명이고 자, 그 안에 자, 한 사람당 자, 소요 공기량이 얼마? 40세제곱미터죠. 40세제곱미터.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10회 per hour가 나오겠죠. 그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기 횟수에 대한 개념. 자, 요것만 챙겨 놓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클락룸, 즉 휴대폰 보관소죠. 휴대폰 보관소. 클락룸의 위치는 퇴장시 동선의 흐름에 맞추어 1층 로비에 좌측 또는 우측에 집중 배치한다. 자, 틀렸네요. 그죠? 자, 우리가 휴대품을 맡기는 거는 출입 중에서 들어갈 때 맡기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갈 때 맡기고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같은 경우 동선을 꾸밀 때 기본적으로 입장할 때 동선을 갖고 이 클락룸을 꾸며주게 돼 있어요. 그죠? 자, 퇴장하고 나서는 우리가 시간이 좀 있죠. 그죠? 입장할 때는 바빠요. 그죠? 그 시간에서 공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 동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동선을 맞춰서 휴대폰 보관소, 즉 클락룸을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퇴장했을 때는 여유롭게 돌아 들어와서 찾아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그래서 요 말이 틀린 겁니다. 퇴장이 아니고 입장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오픈 스테이지형은 가까이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하는 평면형이다. 틀렸죠? 아레나형이죠. 아레나. 자, 아레나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객석이 양쪽에 있는 바닥 면적 800제곱미터 공연장의 세로 통로는 자, 80cm 이상 적용이 돼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만약에 양측 통로일 경우는 양측 통로죠. 양측 통로일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80cm 이상 정도 잡고요. 80cm 이상을 잡고 자, 그 다음에 편측 통로가 있죠. 편측 통로. 편측 통로일 때는 약간 범위를 줍니다. 편측 통로일 때는 일반적으로 60에서 한 100cm 정도로 잡아주게 되죠. 그죠? 자, 이 내용 맞고요.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잔향 시간은 객석의 용적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틀렸죠. 그죠? 자, 샤빈의 잔향식, 즉 사빈의 잔향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사빈의 잔향식. 자, 사빈은 자, 잔향 시간. 자, 잔향 시간을 자, A분의 V 기본식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단위환산계수로 해서 우리가 0.161을 여기 곱해주게 되죠. 그죠? 앞에다 곱해줍시다. 0.161 V 이렇게 곱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V라고 하는 것이 실의 최적이고요. 실의 최적, 즉 실의 용적이죠. 근데 실의 최적의 잔향 시간은 비례합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실의 흡음 면적이에요. 실의 흡음 면적, 흡음 면적이다. 자, 그래서 흡음 면적엔 반비례하고. 그래서 흡음 면적이 높으면 잔향 시간이 짧아지죠. 웅 했는데 웅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메아리가 안 쳐요. 그죠? 네. 흡음 면적이 커지면 잔향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실의 최적이 커지면 잔향 시간이 길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 지문은 틀린 거죠. 잔향 시간은 객석의 용적과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전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디오라마 전시. 자, 사실을 모형으로 연출하여 관람시킬 수 있다. 좋고요. 자, 파노라마 전시. 벽면 전시와 입체물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다. 네. 3번. 아일랜드 전시. 대형 전시물, 소형 전시물 등 전시물 크기와 관계없이 배치할 수 있다. 4번. 하모니카 전시. 전시 평면이 동일한 공간으로 연속 배치되어 다양한 종류의 전시물을 반복 전시한다? 동일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공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시물이 아니고 무슨 전시물? 동일 전시물을 자, 전시하기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하모니카 전시는 여러분들이 하모니카의 부는 쪽의 그 모양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의 모양이 하모니카처럼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하모니카 전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동일한 종류의 전시물을 전시하기에 아주 알맞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주는 문제 하나 나왔죠? 그죠?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꽈락 나지 말라고, 자, 꽈락 나지 말라고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기분을 한번 전환하라고 주는 문제죠. 자, 주요 작품으로는 시그랜 빌딩과 자, 베를린 국립미술관 등이 있으며 Less is more라는 유명한 건축 개념을 주장했던 건축가 미스 반데로에. 자,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이 문제를 틀렸다. 자기가 그럼 실수로 틀린 거죠. 그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병원 건축의 간호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자, 공동병실은 주로 경환자의 집단 수용을 위해 구성하며 전염병 및 정신병 병실은 별도로 격리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공동병실은 아주 큰 병실에 자, 경증 환자들을 모여놓게 하고 전염병이나 아니면 정신병실은 자, 뭐다? 별도로 계획을 해줘야겠죠. 당연하죠. 자, 2번. 자, 한 개의 간호사 대기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40개 정도로 구성한다. 좋고요. 자, 3번 오물처리실은 각 간호단위마다 설치하는 거 좋다. 좋고. 자, PPC 방식은 자, 동일 질병의 환자들만 자, 이런 말들이 다 우리 만법칙 있잖아요. 그죠? 틀렸을 때 나오는 말. 자, 환자들만을 증세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간호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이 말 틀렸네요. 그죠? 동일 질병이 아니고요. 여러 질병에 대해서 자, 우리가 중증 그 다음에 뭐 경증으로 나눠서 집중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PC. 자, PPC의 3단계 구성이 있죠. 3단계 구성. 자, 일단 이건 틀린 거고요. 동일 질병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질병들에서 컨트롤 하고요. 자, PPC 3단계. 즉, 증세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간호 단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 간호 단위. 네, 아주 상당히 아픈 곳이죠. 집중 간호 단위. 간호 단위. 자, 영어로 하면 자,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죠. 인텐시브 케어 유닛.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덜 아픈 분들 위해서 들어가는 자, 증세 간호. 그죠? 자, 두 번째로 중간 간호 단위가 있죠. 중간 간호 단위. 그죠? 자, 중간 간호 단위 같은 경우는 intermediate.
자, mediate 케어 유닛이죠. 케어 유닛. 자, 그 다음에 가장 증세가 약한 간호단위가 자, 셀프, 자가 간호단위가 있어요. 자가 간호단위. 자가 간호단위. 그래서 셀프 케어 유닛.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셀프 케어 유닛.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PPC라고 하는 것은 증세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간호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아요. 네, 3단계로. 자, 하지만 동일 질병이 아니고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격작용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수격작용이요. 자, 수격작용은 물의 급격한 흐름에 자, 변동이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 밸브를 갑자기 확 잠근다거나 물이 그다 못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이 갑자기 굴곡을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유속이 빨라지다가 갑자기 굴곡 때문에 느려지게 되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꽝 하고 충격파가 나는 것이 수격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수격작용은 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압력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 수격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압력을 어디론가 도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를 시켜주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바로 에어 챔버, 공기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유속을 느리게 한다. 그죠?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다가 갑자기 들면 팡 하고 자, 충격을 받게 되는데 애체 천천히 느리게 갔다라고 하면 자, 밸브를 잠갔을 때도 충격파가 약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밸브 작동을 천천히 한다. 그죠? 밸브를 확 닫지 말고 천천히 슬슬 닫으면 수격작용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배관의 굴곡을 많이 만든다? 수격작용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겠죠. 그죠? 유속이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하니까.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백화점 판매 매장의 배치 형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직각 배치는 판매장 면적이 최대한으로 이용되고 배치가 간단하다. 그죠? 직각 배치의 가장 큰 특징이 자, 판매장 면적이 가장 크게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면계획을 할 때, 평면계획을 할 때 가장 평면계획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게 평면의 이용률이 가장 좋다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 1번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자, 사행 배치는 많은 고객이 판매장 구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대각선을 통해서. 그죠? 자, 그 어렵다가 아니고 용이하다고요. 3번. 직각 배치는 통행폭을 조절하기가 어렵고요. 자, 국부적인 혼란을 제거할 수 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조절하기 어려워서 국부적인 혼란이 제기될 수 있죠. 그죠? 얘는 이미 이렇게 해서 직각 배치가 결정됐어요. 그럼 여기서 폭을 뭐 이렇게 늘린다, 줄인다? 이미 다 매장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늘리고 줄여요? 그죠? 그래서 자, 잘 팔리는 곳. 자, 거기에 엄청나게 유명한 뭐 옛날에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자, 만든 옷이 거기 있다. 그럼 사람들 몰리는 거죠. 그죠? 근데 통로폭은 똑같죠. 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국부적 혼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틀렸죠. 4번 문제. 자, 사행 배치는 현대적인 수법이지만, 배치 수법이지만 통로폭을 조절하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직각 배치는 통로폭을 조절하기 어렵지만요. 이 사행 배치는 통로폭을 직각 배치에 비해서는 자, 조절하기가 용이하다는 게 자, 일반적인 평면 계획의 자,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 풀 수 있었는 건데요. 자, 한국 목조건축의 구성 요소 중, 자, 기둥에 적용된 의장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배흘림은요. 자, 평행한 수직선의 중앙부가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죠? 중간이 가늘어 보이니까 중간을 좀 두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미늘림은 상단 부분의 지름을 굵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단 부분을 굵게 하면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상단 부분을 굵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단 부분을 굵게 하는 거겠죠. 그죠? 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자, 기소숨은 중앙 기둥부터 모서리 기둥으로 갈수록 기둥 높이를 약간씩 높게 하는 기법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뭐라고도 해요? 우주라고도 하죠. 우주. 자, 그 다음에 4번. 안쏠림은 모서리 기둥을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하는 기법이다. 맞죠? 자, 요걸 또 뭐라고 그래요? 오금.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죠? 오금.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14번. 정말 치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고요. 실수를 너무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14번 볼게요.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복궁. 긍전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곽의 중심 건물은 남북 축선상의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창덕궁. 자, 인정전을 정전으로 하며 궁궐 배치는 산기슭의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했다. 좋고요. 3번. 창경궁. 명정전을 정전으로 하며 정전이 동향을 한 특유한 예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맞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마 창경궁 맞네? 그럼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딴 걸 찍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까지 공부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큰 그건 없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에 틀렸어요. 자, 창덕궁의 서쪽이 아니고 창덕궁의 어디에 위치하냐면 창덕궁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네, 동쪽. 그죠? 동쪽. 요것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앞에 말은 다 맞는데, 자, 창덕궁의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위치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덕수궁 임진왜란 후에 선조가 행궁으로 사용하였으며 서양식 건물이 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 14번 됐고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조화 방식 중 패키지 유닛 방식. 자, 패키지 유닛 방식. 자, 이게 뭐예요? 개별 방식이죠? 개별 방식. 개별 방식. 자, 일명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쉽게 생각하면. 그죠? 방마다 있는 거. 그죠? 방마다 있어서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거.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설비비가 저렴하다. 좋죠? 2번. 각 유닛을 단각 단독으로 조절할 수 있다. 좋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적다? 요게 틀렸네요. 그죠? 자, 요게 왜 틀렸느냐? 자, 4번부터 읽을게요. 용량이 작으므로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그죠? 네, 용량은 작죠? 개별 방식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적다. 요게 틀렸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냉동을 하는 또는 아니면 난방을 하는 어떤 내용물들이, 즉 어떤 기기들이 원래 기계실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개별 방식, 즉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냉방을 하고 난방을 하는 기계가 에어컨으로 꽂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요즘에는 에어컨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다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게 기계실에 있던 놈이 실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계실에 있던 놈이 소음이 우리한테 들려요? 아니면 여기 있는 놈이 소음이 들려요? 그죠? 요 방 안에 있으니까 자, 이 기계 소음이 전부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어컨 끄면 소리 우웅하고 나죠? 그 다음에 에어컨 가끔가다 떨려요. 그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적다가 아니고 거주역과, 즉 본인이 생활하는 룸과 가까이 어떤 냉난방 설비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에 취약하다라는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열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대류란. 자, 고체와 고체 사이의 접촉에 의한 열전달을 의미하고, 전도란, 고체 표면과 유체 사이 열이 전달되는 형태다. 고체와 고체 사이에 통과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전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전도란 고체 표면과 유체 사이. 고체 표면과 유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대류.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벽체를 보면요. 자, 벽체가 있죠? 벽체 내부를 이렇게 관통하는 열을 전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벽체와 자, 주변과 이렇게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류 열전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전달. 자, 그래서 대류 열전달과 전도율을 자, 다 합치면 이게 열관율이 되는 거예요. 열관율. 전체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열관율하는 것은 대류 열전달과 열전도율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자, 물은 다른 재료보다 열 용량이 커서 자, 열을 저장하기 좋은 재료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대별하는 놈이 누구냐면 비열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비열. 그죠? 자, 우리가 물의 비열은 어느 정도냐면 4.19 kJ/kg K예요. 1kg, 1도씨당 4.19 kJ의 열량을 갖고 움직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공기는, 자, 그에 반면 공기는 얼마냐면 1.01 kJ/kg K예요. 자, 그래서 공기에 비해서 물이 한 4배 정도의
열량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즉 연료량이 같은 자 질량이면 한 4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른 재료보다 연료량이 커서 열을 저장하기 좋은 재료다.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바닥을 뚫어보면 배관이 흐르고 있어요. 방바닥에 배관 설치하는 걸 복사난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복사난방의 재료를 우리가 뭘 씁니까? 그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왜 물이냐면 열을 많이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열을 많이 뿌려줘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공기가 흐른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그렇게 따스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네, 맞는 내용이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네, 3번. 복사열은 대류와 마찬가지로 중력 영향을 받으므로 아래로는 복사가 가능하나 위로는 복사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복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없어요. 매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매질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즉, 매질이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물질의 영향도 받지 않고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태양과 자, 우리 지구 사이에는 지구 쪽에 대기 좀 있는데 우주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태양에서 우리한테 오죠. 즉 어떤 매질의 영향 없이 쭉 오는 거예요. 그죠? 온도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도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름으로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고온도에 있는 열을 저온도로 보내는 장치를 열 펌프로 한다. 고온도에 있는 열이 저온도로 가는 거는 아무런 펌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가요.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말한 히트 펌프, 열 펌프라고 하는 것은 저온도짜리를, 그죠? 저온도짜리를 펌프라는 어떤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듯이 자, 저온도의 온도를 고온도로 끌어올려라. 그죠? 그래서 열 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물 펌프는 뭐예요? 물 펌프는 낮은 곳에서 막 펌프 돌려갖고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 히트 펌프, 열 펌프라고 하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 펌핑을 해서 고온도로 올리는 것을 열 펌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온도에 있는 열을 저온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저온도에 있는 열을 고온도로 보낸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죠? 네. 자, 됐고요. 자, 17번 문제. 자, 분전반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분전반이 뭡니까? 분전반. 자, 여러분들 세대 쪽에 자, 아파트 쪽에 메인 간선, 즉 메인 전기줄, 쉽게 이해할수록 메인 전기줄이 있어요. 그럼 메인 전기줄이 세대 쪽으로 들어가서 뻗어나가야 되죠. 그죠? 자, 전등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써야 되고, TV도 써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냥 뻗어나가나? 자, 뻗어나갈 때 그냥 뻗어요? 뻗어나가는 중심에, 자, 우리가 전기를 좀 뻗어나가게 분전 좀 해주세요. 자, 전류를 분기해주세요. 전선을 분기해주세요. 요게 분전반이에요. 분전반. 네. 뿌리가 간선이고요. 간선 뿌리. 그죠? 네. 어디서 간선 뿌리라고 하면 되고, 뿌리다. 그죠? 간선에서 올라온 거를 분전반에서 자, 우리가 뿌려주는 역할이죠. 그럼 요 뿌려주는 곳, 여기 사용하는 곳이죠. 전등, 세탁기,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부하라고 불러요. 부하. 즉, 부하가 발생하는 곳이니까. 그럼 분전반은 부하랑 가까워야 좋아요? 아니면 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좋죠. 그죠? 뿌려주는 곳이니까. 그죠?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죠. 가능한 부하의 중심에서 어떻게 된다?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야 된다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 되고요. 자, 1번 볼게요. 자, 가능한 한 매칭만 설치하고 제3종 접지한다. 매칭이 다 설치해야 돼요. 요즘 건물들은. 그 다음에 2번, 통신용 단자함이나 옥내 소화전환과 조화 있게 설치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치를 잡을 때, 우리가 설비들 위치를 잡을 때 조화 있게 계획을 해야 된다. 간섭되지 않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 조작상 안전하고 보수 점검을 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좋죠? 네, 4번이 틀렸네요. 가능한 부하의 중심에서 멀리가 아니고 가까이 설치를 해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자, 18번. 최강 난이도죠. 네, 최강 난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법규 중에서. 네. 자,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만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고요. 자, 기업.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맞습니다. 그죠? 공공적 가치.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물 조성. 자, 요거는 틀려요. 요건 어디냐면 녹색 건축 조성 지원법이에요. 녹색 건축 조성 지원법.
건축기본법. 아, 어렵죠? 그죠? 근데 약간 범위가 이건 엄청나게 크죠? 국민의 안전건강. 그죠? 복지. 그 다음에 사회의 다양한 요구 조정, 수용. 그죠? 범위가 크다가 갑자기 환경 친화, 지속 가능.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가 건축기본법은 우리가 법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법이나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지역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엄청, 뭐죠? 미래 계승돼야 된대. 그죠? 자,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그죠? 이것도 역시 건축기본법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갑자기 또 범위가 좁아집니다.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면서 공공복리 증진 이바지. 그죠? 건축물로 갑자기 확 들어와 있죠. 그죠? 건축물로 확 들어와 있어요. 그죠? 건축물로. 자, 요거는 어디서 다루는 거냐면 건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건축법.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건축물로 확 들어와 있고,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 건축물로 확 들어와 있어요.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건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이에요.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 건강 및 복지에 관한 생활 공간의 조성. 자, 그 다음에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지역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 공간의 창조. 그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주변의 공간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라서 이 건축기본법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범위로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연속으로 시험 거의 막바지 비책형인데, 자, 비책형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받으신 분들은 시험 막판에 어려운 문제가 쏟아져 나와서 상당히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19번. 자, 건물 정보 모델링, 즉 BIM 기술을 도입하여 설계 단계, 요 말이 포인트죠? 이 문제는 설계 단계. 설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만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냐? 기억. 설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계 요구 조건 등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설계 단계 맞네요. 그죠? 누가 읽어봐도. 자, 그다음 니은. 정확한 물량 산출을 하여 공사비 견적할 수 있다. 즉, 공사 전에 정확히 물량을 산출해서 이 공사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라는 거는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설계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각 작업 단위에서 필요한 자재 정보를 연동하여 자, 공정계획 및 관리율을 향상시키다. 자, 공정계획. 자, 그 다음에 관리. 자, 요거는 자, 건축 시공 단계, 즉 시공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공 단계에서 진행하는 계획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 기본 메인 계획은 시공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시공 단계에서. 그 다음에 품질 계획, 그 다음에 공정 계획, 그리고 원가 계획, 그 다음에 안전 계획, 그 다음에 환경 계획. 이런 것들이 시공 단계에서 계획적으로 짜져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작업 단위, 즉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재가 필요한 거고요. 자재 정보가 연동하여 공정 계획 및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다. 시공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공 단계. 자, 그 다음에 자, 발주자의 건물 모델 및 정보를 건물 운영 관리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된다. 즉, 다 짓고 나서 넘기는 단계, 뭐죠? 준공 단계죠. 준공 단계. 자,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자, 여기 또 마지막에 또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그죠? 자, 20번. 자, 복사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 자, 매입 배관 시공으로 설비비가 비싸나? 여기까지 맞네요. 설비 비쌉니다. 자, 그다음에 유지 관리 용이하다? 틀렸네요. 그죠? 자, 우리가 방바닥 밑에 배관을 매립해 쓰면, 자, 갑자기 난방이 안 돼요. 난방이 안 돼. 근데 와갖고 수리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터졌대. 어디가? 모른대, 근데. 어디 터진지 모른대.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방바닥 깨야 됩니다. 그죠? 방바닥을 깨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만약에 스탠드형 온풍기를 달아놨다. 그 스탠드형 온풍기 이렇게 해서 조작하면 되죠. 근데 방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온수 난방 배관은 깨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죠. 용이한 게 아니고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등하고 쾌감도 우수하다. 좋고요. 외기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정은 어려우나 층고가 높은 공간에서도 난방 효과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층고가 높은 데서는 우리가 바닥 난방이 아주 효과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층고가 높아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위하고 아래하고 층고가 높다. 나 그러면 겨울철에요. 겨울철에 찬 거, 즉 찬 기운이죠. 자, 저온의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 깔리고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한 거, 네, 쉬운 말이죠.
따뜻한 거, 고온, 그죠? 따뜻한 것은 위로 떠요. 그죠? 위로 뜬다고. 자, 무겁고 따뜻한 것은 위로 뜹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공기가 안 돌아요. 차가운 거 원래 자리가 여기고 따뜻한 게 여기니까 공기가 가만히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충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충화. 즉 성충화 현상 발생. 우리 뭐 가끔가다 기상캐스터 얘기하죠. 성충화에 따라서 공기가 정체돼서 미세먼지가 여러분들 코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방 안에서도 찬 기운이 가라앉고 따뜻한 게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깰려면 바닥에다가 바닥 난방을 해서 뜨거운 기운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찬 게 깨져요. 찬 게 깨지고 찬 게 위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따뜻한 게 쫙 위로 올리니까. 그래서 이런 대공 같은 경우에 성층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바닥 난방을 진행한다. 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바닥의 이용도가 높으며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그죠? 바닥 이용도 좋죠? 온풍기라든지 이런 거를 안 다뤄도 되니까. 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20문제 우리 같이 6월 달에 나왔던 지방제 9급 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체감상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아마 건축 계획에 대한 감이 적고 자, 기출문제를 외우셔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다고 느낄 텐데 기출문제 공부할 때도 기출문제를 이해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속뜻을 음미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네. 물론 이제 건축기본법이라든지 BIM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소하고 그리고 좀 난해한 지문들 그리고 아까 창경궁 같은 지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도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네. 자, 수업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